자, 이번 시간은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보겠습니다. 해서 이게 이제 1년에 한 문제 전체 묶어서 구성이 되고요. 제일 처음에 논의하게 될 주제가 수용을 위한 요건이라고 하는 거. 일단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땅을 뺏어내고 보상금을 주는 방식을 수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개발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 수립해 했었고요. 만약에 수용 방식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개발계획이다 몇 번째로 수용을 하겠다라는 토지 등의 세목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세목고시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명제들이 존재했었고요. 자, 그래서 수용. 자, 공공시행자 동의 없이 수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행기관,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 동의 없이도 어떻다? 자, 바로 수용권 행사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토기획법에서 토지, 주택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동의 없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의 얻어야 한다. 틀린 편 숫자 포인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서 지자체, 지방공사의 시행자 동의 없이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쟁점을 갖고 최근에 한번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바로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해서 겁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 채권은 7년 동안 3문제가 4문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수용 방식 문제 거의 2자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하는 거. 중간에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특이한 거 한번 체크해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에서는 3가지가 키워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바로 승인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슈. 자, 이 도시개발 채권은 지자체가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미리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지방채 시도지사가 발행하고요. 대신 이 지자체가 부도 너무 안 되니까 행안부 장관이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 부담 등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돈 얘기는 다 누가 담당한다? 행안부 장관. 관련한 쟁점 중에 국토기획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 고시가 되고 10년 경과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이때 소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때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이라고 하는 거 지자체 매수 의무자만 발행할 수 있다. 그것도 지방채 일종. 도시개발 채권도 지방채 일종.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첫 번째 이슈. 좀 오래전 문제인데, 자, 자세히 보지 마시고, 도시개발 채권에서는 첫 번째 키워드가 뭐야? 승인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상환이라고 해서 숫자가 27인가 답이 되게 되죠. 그래서, 자, 5년부터 10년까지 범주에서 지자체 조례로 상환기간 정한다. 숫자인데 답이 됐던 주제. 해서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다 우리가 다 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올지도 모를 것들을 가지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됐던 숫자 5년부터 10년까지 범주에서 상환기간 자세한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할 것.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가요, 중도 상환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지금 도시개발채권 돈을 빌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을 발행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리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제 좋은 일 생긴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게 되는데 문제는 잘못 매입했다라든가 초과 매입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어떻다?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왜 키워드 뭐라고요? 중도 상환 신청할 수 있다. 중도 상환할 수 있다. 마지막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슈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이슈라고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5년부터 10년까지 보면서 조례로 정한다. 2년, 10년, 뭐 2년, 7년 별지랄들 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숫자가 답이 되는 주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도 상환할 수 있다. 키워드 왜 이렇게 뭐라고요?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어떤 경우 그런 거 못 외워봤자 숫자 내용을 바꿔버리니까 외울 실익도 없고요. 그저 기억할 게 뭐라고요? 중도 상환할 수 있다. 또는 중도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 주제가 소멸시효. 자, 우리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5년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법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지금
재산세를 부과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럼 시효 완성으로 어떻다?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자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도 원칙적으로 몇 년? 10년이라는 소멸시에 걸리게 된다라고 할 것.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본 5년.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도 공법상 채권이니까 원금 5년, 이자 5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특이하게 원금 5년, 이자 2년이라고 하는 거. 물론 답은 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은 안 돼. 이 파트에서 주요 이슈, 행안부 장관의 승인, 그 다음에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까지 보면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 그 다음에 중도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정도가 주된 이슈. 물론 이제 네 번째 항목은 원금 5년, 이자 2년은 대충 외워진다고 치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고 있다. 최근 문제에서는 중도 상환 얘기하고요. 5년부터 10년까지 보면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걸 갖고 출제 이슈를 삼았어.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걸 틀리게 뽑으려면 기재부 장관의 승인 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하면 아주 어려운 주제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도시개발채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상환채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토지상환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 감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원래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토지 거물로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토지상환채권. 그래서 출제 포인트 보증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공공시행자, 지자체, 지방공사는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끝해서 여기 숫자 보면 3분의 2, 2분의 1, 2분의 1 이런 숫자 나오는데 전혀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반 이상은 뭘로 줘라? 현금으로 줘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토지상환채권으로의 발행 규모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토지상환채권에서 하여튼 숫자는 다 그냥 흘려 보내는 거로 약속을 했었고요. 지금 토지상환채권 29회인가 30회도 나왔던 주제인데 지급 보증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이제 지금 현금을 주지 않고 각서 써주는 꼴인데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다?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된다.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다? 지급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자체, 지방공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러나 토지 소유자 같은 시행자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선수금이라는 거 미리 받을 수 있다. 일정한 경우 지정권자 승인 받아서 별로 중요치 않고요. 우리가 세법 공부하다 보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지자체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장기 할부로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권을 가진 사람, 무상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6월 1일 현재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상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납세 의무자. 똑같은 논리 구조로 선수금 이런 식이야. 사업이 다 완료된 다음에 토지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돈이 좀 부족해서 미리 분양을 해주겠다고 같이 써주고 나서 뭘 하는 경우가 있더라. 바로 이 토지 무상 사용권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경우에도 무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 이런 얘기할 때 한번 던져주게 됩니다. 큰 쟁점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에서는 키워드 뭐라고요? 지급 보증이라고 하는 거. 토지 상환 채권에서는 키워드가 뭐가 된다? 지급 보증이라고 하는 거. 토지 상환 채권에서는 지급 보증이라는 것이 키워드. 그럼 출제 뭘 잡겠어요? 토지 소유자 얘기를 할까요? 지자체 얘기를 할까요? 무조건 지자체, 지방공사 얘기를 하는 거죠. 원칙은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가 지자체의 경우 어떻다? 지급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지자체, 지방공사의 경우 어떻다? 지급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다시 외운다고 치면 토지상환 채권 나오게 되면 뭐라고요? 지급 보증, 지급 보증. 믿을 수 있는 사람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죠. 양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을 양도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양도 자산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이라고 해서 토지 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토지상환채권이라든가 바로 이런 것들 토지상환채권 이런 것들의 시험 지문에 구성이 된 바 있다. 그래서 이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나중에 때되면 토지나 건물로 주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토지상환채권. 그래서 공법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지급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지급 보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거 자체가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지자체 지급 지방공사는 어떻다 지급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보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슈 3화 내야 될 게 바로 원형지라고 해서 우리가 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토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원형지라는 개념과 조성 토지라는 개념 두 가지로 대비를 볼 수 있다. 해서 원형지 첫 번째 3분의 1 숫자 대지 중요치 않습니다. 원형지 기본 개념은 원형 그대로 분양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원형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겁나 싸다라고 해서 바로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형지 공급 가격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라고 하는 거. 자, 이게 겁나 싼 가격. 그래서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외우셔야 된다고 또 이거 한번 또 질문합니다.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가 왜 싼 거냐. 그래서 개발 계획이 반영된 감정가. 자, 2, 3년 전에 감정가 거기다가 원형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파는 게 아니라 큰 도로 한두 개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소요된 공사비 이걸 자, 지금 언제 이 시점에서 어떻다? 분양을 하게 된다. 그런데 애초에 국가나 지자체 등을 상대로 원형지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거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싸게 준다는 의미가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개 외울 게 감비를 뭐라고 한다? 겁나 싼 가격.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라는 것이 첫 번째 이슈. 키워드가 뭐 된다고요? 감비라고 하는 거. 겁나 어렵습니다. 반복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감비. 원형지에서 첫 번째 키워드 감비. 겁나 싼 가격. 싸게 분양한다.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매각할 수 있다 없다 라고 했을 때 국가 지자체는 매각할 수 있다. 이걸 외우셔야 돼. 이 긴 얘기의 맥락이 뭐냐면은 이런 식이야. 원형지 라고 하는 것은 겁나 싸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매각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이 원형지를 공급받는 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되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다?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외울 명제 국가 지자체 거의 대부분 지자체 나옵니다. 지자체 어떻다?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지자체 어떻다? 매각할 수 있다. 원형지 공급하기요. 감비. 지자체는 어떻다? 매각할 수 있다. 중간을 보시면 안 돼. 5년부터 10년까지 점점점 이런 것들을 쫓아가시면 안 되고 국가 지자체 매각할 수 있다. 감비 매각할 수 있다. 감비 매각할 수 있다. 감비 매각할 수 있다. 감비 매각할 수 있다. 예,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전부입니다. 중간에 쓸데없는 소리들에 현혹이 되면 안 돼. 원형지라는 키워드가 뜨면 감비 매각할 수 있다. 원형지라는 키워드가 뜨면 뭐라고요? 감비 매각할 수 있다. 원형지라는 키워드가 뜨면 뭐라고요? 감비 매각할 수 있다. 원형지가 뜨게 되면 뭐라고요? 감비 매각할 수 있다. 원형지가 뜨게 되면 감비 매각할 수 있다. 텍스트를 보지 마시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외워버려요. 해서 감비 매각할 수 있다. 바로바로 치고 가는 훈련 필요합니다. 감비 매각할 수 있다. 원형지 뜨게 되면 뭐라고요? 감비 매각할 수 있다. 감비 매각할 수 있다. 감비 매각할 수 있다. 원형지 전부입니다. 나머지 모르는 얘기들은 전혀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대로 내더라도 6, 7년에 한 번씩 구성을 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겁나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형지. 이에 대응해서 완성된 토지, 이걸 우리가 조성 토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먼저 공급가. 자, 원칙은 감정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감정가는 앞에서 얘기했던 원형지의 감정가와 전혀 다른 얘기죠. 자, 해서 원형지의 감정가라고 하는 것은 이때 개발 계획이 반영된 감정가, 거기다가 뭐야? 공사비를 더한 금액이라고 했었죠.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플러스야, 백이 아니야. 감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가게 될 테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감정가는 파업이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의 뭘 얘기한다? 감정가를 의미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지금 조성토지 감정가가 아까
뭐였었지? 지금 앞에서 원형제 감비보다 훨씬 큽니다. 말도 못하게 큰 금액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3년 전에 200에 평당 200에 수용을 했다. 그럼 도로 설치하는데 20만 원 들어갔다. 그럼 원형제는 220에 분양한다는 얘기고, 지금 감정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감정가라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3년 지나서 공사가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평당 600, 700에 팔아쳐먹는 걸 뭐라고 한다? 감정가. 감정가의 기본 종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치. 어디서 이거 공부하셨냐면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법, 국세, 양도소득세 파트를 가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양도 차익,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차, 금, 과 이런 순서로 다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과정, 차, 금, 과라고. 제일 먼저 구할 게 양도차익.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자, 실질 거래 가액에 따른 양도차익과 추계결정. 실질 거래 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해서 지산증을 제외하고 다 필요경비에 모두 포함이 되게 된다. 너무 오래전에 기억이 안 나시나? 지산증이 뭐가 있었어? 지연이라고 하는 거. 한번 산입이 됐던 거. 증명서류가 없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하면서 추계결정할 때, 자, 이렇게 했었죠. 양도가액의 추계결정, 매감기 순서. 이에 비해서 취득가액 등의 추계결정은 매감환기라고 하는 거. 그때 이제 이슈 삼았던 게, 그리고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 취득 환산가액, 기준시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테고, 바로 감정가는 이인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세법에서 얘기하든 도시개발법에서 얘기하든, 자, 감정가는 다 같은 개념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감기, 매감환기 관련한 주제할 때 감정가의 정의하고요. 도시개발법에서 얘기하는 감정가 의미 같은 의미로 본다. 자, 요즘에 출제 이슈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뭐를 다 25일과 24일 때 엽기적으로 한번 구성했는데, 지금 필요한 개념은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뭐야?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좀 싸게 공급한다라는 개념이 뭐야?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뭐를 어떻다?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 임대주택, 시장, 자동차 정장, 종합의료시설, 무료의 사회복지시설 등 이렇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어떻다? 좀 싸게 분양할 수 있다.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외울 지금에 와서 출제 포인트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할까. 두 번째 이슈 공급 방법이라고 하는 거. 원칙은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은 다 틀린 거야. 원칙은 내면 안 돼. 항상 예외. 바로 택지와 공장용지라고 하는 것은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나머지 모르면 다 수의계획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수의계획 8개, 추첨 크게 2개, 택지와 공장용지에서 나와 있죠. 330의 단독주택용지, 공공택지라고 하는 수용 방식을 통해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부른다. 330의 공장용지에서 택지와 공장용지라고 하는 것은 큰 마진을 남기지 않겠다. 신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택지가 비싸버리면 아파트가 비싸고 사람들이 미분양 나와서 안 들어와. 그럼 유령만이 사는 도시, 유령도시가 되게 된다. 집만 짓게 되면은, 자, 생산 기반 공장이 없게 되면은 또, 자,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택지와 공장 용지는 다 얘는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암기하실 게 두 가지라고. 첫 번째 이슈. 자, 바로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상황에서 기억할 게 뭐라고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거 외우셔야 된다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케이스가 뭐가 있다고요? 택지와 공장용지. 나머지 다 모르면 수의계획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경쟁입찰은 무조건 틀린 거야. 해서 요렇게. 자, 그래서 원형지 감비 매각할 수 있다. 원형지는 뭐라고 써요? 감비 매각할 수
있다. 두 번째, 조성 토지에서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택지와 공장 용지는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나머지 모르면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종류가 하도 많아서 외울 수가 없습니다. 8개나 되기 때문에 외워봤자 영향가가 없어. 구조를 보셔야 돼. 택지와 공장 용지가 아니면은 이때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야? 해야 된다. 원칙은 뭐야? 바로 경쟁 입찰. 가장 높은 금액을 쓴 놈이 낙찰 받는 게 기본적인 구조. 자, 이 정도 보셨고요. 바로 내용, 문제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 방식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지방공사 끄트머리 수용할 수 없다. 동의 없이는 수용할 수 없다. 틀렸죠? 없다. 틀렸죠? 지방공사 지자체 동의 없이도 다 수용할 수 있다. 일단 없다니까 이건 확률상 틀린 걸 거야.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가셔야 돼. 2번 지문요. 지자체의 시행자 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 해서 토지상환채권에서 믿을 수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는 다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해서 30회 때 미리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3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 조성토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승인 없이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게 선수금액인데 승인 받아야 되고요. 중요치가 않은 거야. 선수금액은 아까 제가 지방세액이랑 약간 엮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다 한들 여러분이 다 외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개만 치고 들어가는 거야. 5번 3분의 1을 초과해서 공급할 수 없다. 최대 3분의 1까지만. 숫자 중요치 않아요. 거꾸로 이제 장난치고 숫자는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숫자 중에 몇 개만 우리가 외워서 쇼부를 친다. 자,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의해야 된다 해서 틀린 게 된 거야. 그래서 요거 자세히 봐봤자 어차피 외우지도 못해. 아까 자, 택지와 공장 용지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잘 모르면 다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없어요. 자, 원칙은 경쟁 입찰에 따른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좀 답은 무난해서 답은, 자, 그저 포인트. 이렇게 한 문제 전체를 다 묶어서 구성을 해버리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대충 되더라도 어차피 수험생들은 아주 초토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즘에 출제 트렌드가 공법이 그런 식이에요. 큰 그림, 대강 몇 개 포스트를 가지고 뽑는 거예요. 전에는 같으면은 토지 상환 채권하면 뭐 디테일하게 보고 이렇게 해서 요즘은 그렇게 구성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대놓고 자, 수용 방식 틀린 걸 고르시오, 옳은 걸 고르시오. 이따위로 출제가 됩니다.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지정권자 얻는 이가 지정권자 수용할 수 있다. 시행자가 수용하는 것이고요. 이 지문은 멘붕 오는 지문, 잘 모를 지문이야. 쓱 봤을 때 막히잖아요. 그 답 아니니까. 특히 이렇게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대단히 얇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아는 거 하나 있으면 겁나 그냥 얼굴에 확 피게 돼 있어. 모를 얘기를 연구 들어가지 마실 거. 시험 보면 긴장이 엄청 올라가서 잘해보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말리는 거야. 2번 지문요. 자, 이 수용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정비법을 따른다. 이거 틀렸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 몰라야 돼. 1번 어이, 2번 어이, 모르겠다. 3번 자,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해서 세무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27회 때 답이 되는 지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세무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이제 그런 식이에요. 낸다면 항상 옳게밖에 낼 수 없는 지문이 이 문제.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주택법 가다 보면 그런 얘기에 분양가 상한제나 투기 과일지구 등 관련해서 일정한 전매 제한을 받는다. 그 얘기할 때 소유권 보존 넣기에 소유권 이전 넣기를 할 수 없음을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도 항상 옳게 내는 지문에 전형이 되게 됩니다. 자, 숫자 나와 있죠? 3분의 1까지로 한다. 라고 해서 숫자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 3분의 2 틀렸죠? 2분의 1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함이 있는 믿음 4번 5번은 숫자 튀어나와 있죠? 답이 된다 안 된다? 답이 되지 않는다. 숫자 뒤지게 해봤자 아무런 영향가가 없다.
숫자를 몇 개 외우라고 한 그것만 갖고 시험을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이게 공법을 어렵게 공부하는 가장 많은 큰 이유가 수험생들이 이 숫자를 다 외우려고 그래요. 미친 짓거리입니다. 지금 이게 패턴들을 보시게 되면 답이 되는 숫자가 있고 다 사이드로 흘러가는 숫자가 있어요. 외우고 싶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뭐 외우는 것까지는 자유의지고 외운다 하더라도 10분, 20분 안 갑니다. 그래서 부질없는 짓거리는 하지 말자. 지금 패턴들을 보게 되면 숫자 중에 답 되는 거 진짜 드물어요. 그것만 딸딸딸 외워서 끝장을 보셔야 돼. 예를 들어서 앞에서 공부했던 거 주상공 1113의 자연녹지 1만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일심이착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몇 개 숫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에서 나왔던 게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상환 기간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3번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채권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이 숫자가 답이 됐어요.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 5년부터 10년까지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다 라고 해서 1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2번 원금 5년, 이자 2년, 좀 특이한 숫자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3번 자 모르겠고요. 4번 모르겠고요. 5번 중도 상환 신청할 수 있다 나와 있죠. 5번 뭐 나와 있다고요? 중도 상환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상환 기간이라고 해서 5년부터 10년까지의 기간 중 조례가 정하는 기간. 그러면 그 다음 답을 뽑을 때는 뭐가 되겠어요? 중도 상환이라고 하는 것을 답을 뽑게 되겠지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지문 중에 5번 가지고 그 다음 주제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는 식으로 출제하는 게 과목을 불문하고 하나의 출제 트렌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주제 외에도 5번 지문은 조금씩 신경을 좀 쓰고 접근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도시개발법이든 저 중개사법이든 간에 그 전해 5번 지문에 사이드로 뽑아냈으면 꼭 답을 뽑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공부하실 때 지문 5개를 다 소화하는 게 아니라 2개쯤만 기억을 하시자. 그 중에서 5번, 아까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천재지변 가지고 27회 때인가 26회 때 국토부 장관 5번 지문 깔아놓더니만 30회 때 천재지변 국토부 장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구성하는 식의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1번 숫자가 답이 됐고 28회 때였구나.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 옳은 것을 고르시오에서 자세히만 봐. 그냥 하여튼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채권은 수용 방식에서만 문제가 되고요. 조합은 환지 방식일 때 시행사입니다. 1번 멘붕 오는 지문. 근데 신경 쓸 거 없어. 도시개발채권에서 첫 번째 포인트 뭐가 있다? 행안부 장관의 승인. 두 번째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까지 조례를 정하는 기간. 세 번째가 중도 상환할 수 있다. 또는 중도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세 가지가 출제 이슈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냥 읽는 게 아니야. 사람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읽으려고 하는데 포인트가 뭔지를 먼저 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2번 지문 없다, 3번 지문 없다. 틀렸겠지. 쫓아가지 마. 4사이드 지문이니까. 그 다음에 끄트머리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답 4번 되겠습니다.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숫자 틀리게 해서 답이 아니게 구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24회 때 행안부 장관의 승인. 이게 처음에 도시개발채권을 이 시험 범주로 끌고 들어올 때 제일 앞에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갖고 쟁점을 삼았던 사례. 해서 이 문제 답은 4번. 자, 그리고 나서 아까 28회 때인가 구성이 되고요. 29회 때 또다시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끄트머리 중도 상환할 수 있다. 답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외울 게 뭐라고요?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아까 힌트 드렸잖아. 28회 때 문제랑 비교를 해보면 28회 때 답은 일단 1번을 뽑아주면서 5번 지문에서 중도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뽑아냈죠? 그때 사연을 보니까 초과해서 매입한 경우 나와 있죠? 이걸 외울 이유는 없어. 근데 29회 때 문제 구성을 할 때는 착오로 매입한 경우 중도 상환할 수 있다. 그래서 초과 매입, 착오 매입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 하나가 나오면 사연을 딴 걸로 바꿔치기 해버린다고. 그래서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 키워드가 뭐라고 했어요? 중도 상환. 선생님 이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선생님 기가 막히게 가르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주무셔도 괜찮아.
또 때 되면 시끄럽게 하면 그때가 중요한가 보다라고 눈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제가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요 루틴들을 보게 되면 특히 요걸로 제가 올해 와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5번 지문을 자꾸 이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 공부 양을 좀 늘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자꾸 5번 지문만 체크를 좀 해주시는 그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걸 발견을 진짜 이게 맨날 하는 연구가 그런 거야. 몇 번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뭘 뽑나. 근데 이제 기초를 계속 풀고 보면 규칙들이 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건 출제위원들이 기존 아까 28회 때 중도 상환 신청할 수 있다. 초과 매입. 그 다음에 29회 때 차고 매입해서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을 구성하는 패턴들을 잡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는 제일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렇게 백날 제가 설명을 드려봤자 이 문장을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뒤에 키워드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중도 상환할 수. 그러면 앞으로 뽑을 게 31회 때 뭐겠어? 틀린 걸 고르시오. 점점점 중도 상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답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어버치고 매치고 낼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의 승인 어려웠어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라고 하는 거. 행안부 장관의 승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5년부터 10년까지. 그리고 또 하나가 중도 상환할 수 있다. 패턴들을 같이 이제 보시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5년부터 10년 숫자 또 틀리게 뽑아냈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또 틀리게 뽑아냈죠. 숫자 답 안 되죠. 그 다음에 꼭 5번에다가 가슴 점인 얘기를 하나 툭 던져놓게 돼.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를 소리를 무조건 지문에 하나씩 집어넣게. 최소한 한 개를 집어넣게 돼. 2개 나오도 짜증내지 말고 몇 년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무조건 개쓰레기 같은 지문을 지문에 콕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수험생들은 다 답은 관심이 없고 5번을 보면서 멀뚱멀뚱 쳐다봐. 이건 처음 보는 얘기거든. 공부를 한번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거 이상한데 누가 이걸 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냥 출제하는 기술, 루틴을 보게 되면 시험 지문 중에서 무조건 거의 개 같은 소리가 2개씩, 3개씩 던져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 패턴만 잡아내게 되면 공부할 양을 절대 늘릴 이유도 없고 이게 5년이네, 3년이네 이 지랄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거 외워봤자 16년간 딱 한 번 나오고 말았어. 그러면 올해 왠지 나올 거든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건 점쟁이하고 쇼부를 봐야지. 그러니까 세 가지.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도 세 가지만 줄줄줄 계속해서 문제를 많이 풀고 지랄이고 이런 필요 없어요. 세 개를 얼마나 숙달되는가. 숙달되게 되면 혹시 도시개발체육관이 튀어나오게 되면 세 개가 딱 떠오르게 돼. 그러면 나머지 지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29회 때 문제 분석해 드렸습니다. 해서 그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원형지 공급 및 개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3분의 1 이내로만 공급할 수 있다. 첨부돼야 된다. 자, 4번을 어렵게 뽑았니? 원형제 공급 가격. 자, 감비라고 해서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감비 매각할 수 있다. 원형지는 뭐라고요? 감비 매각할 수 있다. 감비 매각할 수 있다. 감비 매각할 수 있다.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그리고 지자체는 어떻다? 매각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지나지 않아도 매각할 수 있다 해서 요거 어려웠던 문제야. 그 다음에 지자체 끄트머리 매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아무 쓸데없는 소리야. 자, 4번, 5번 감비 매각할 수 있다. 이거 언제 나왔어? 25회 때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기상 지금 올해 나오면 6년 만에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주제야. 똑같이 문제를 내도 손을 못 대. 그 전에 나왔던 게 지자체 매각할 수 없다. 이런 걸 답을 뽑아냈던 사례가 있습니다. 나머지 쫓아가지 말라고 뉘앙스만 알고 2개 정도 키워드 끊어가실 것.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조성 토지의 공급 등 옳은 것을 고르시. 26회 때 나왔던 질문. 자, 지금 일단 2번 없다. 틀렸죠? 2번 없다. 틀렸죠? 그냥 뭐 지식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센스라도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4번, 5번 없다. 틀렸죠?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물반, 고기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없다가 3개나 깔려 있잖아요. 이걸 분석하는 새끼는 나 같은 새끼가 그밖에 없어요. 아무도 분석 안 해. 또 이런 수업하면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혹시 출제니 김동영이 수업을 듣고 나서 이번에는 다 없다를 옳게 구성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렇게.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밤에 강의하지 않습니다. 안 유명해. 하나도 안 유명해. 두 번째, 출제위원회 대가리 총 맞았다고 내 수업을 어디를 들을 거야? 50시간짜리 민법을 들을 거야? 어디를 들을 거야? 듣다가 뒤져.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도 분석 안 하니까 저만 이런 걸 분석을 한다고. 왜? 내가 공부해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전까지는 이렇게 강의 안 했어요. 다 자세히, 꼼꼼히 내가 얼마나 잘 외웠는지. 절대 뒤도 안 들어보고 그냥 줄줄줄 설명을 했어. 겁나 폼났어. 그래, 간지나는 거지. 사람들은 막 책 찾고 난리가 있을 때 그냥 중얼중얼 1시간 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읊어대. 그리고 1시간 동안 읊어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판소리 완창하는 그런 느낌이야.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대가리가 나쁜 줄 알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이렇게 미친듯이 떠들었는데 이걸 왜 못 외우지? 근데 한 가지 강조한 게 있어. 이 양반은 민법도 해야 된다는 거. 심지어 개론도 해야 되고. 공시, 세법, 중개사법. 사람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선생들이 애정을 담아서 한 개라도 더 많이 가르쳐주면 사람 머리는 터져버려요. 다시 감비 매각할 수 있다. 이런 거 포인트 보셨고, 얘는 없다. 그럼 이제 남는 주제는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감정가의 기본 정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하는 금액의 산술 평균치라고 하는 거. 자, 1번 아니면 3번 중에 찍어야 된다고요. 감정가의 정의가 뭐라고요? 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하는 금액의 산술 평균. 드물게 나왔던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다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 주제를 갖고 출제하다가 이 문제만 하도 감정가 이하가 나오니까 민망해서인지 원칙을 가지고 감정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정가의 기본 정의가 뭐냐 했을 때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금액의 산술 평균. 답은 3번. 그 다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뒤에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데, 자, 1번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준공검사 전에 채비지 사용할 수 없다. 이 하나만 기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환지 방식을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원래는 준공검사 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허가를 받으면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채비제는 시행자 몫의 땅이고요. 그래서 채비제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네, 사용할 수 있다. 뭐 채비제는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다시는 안 나올 주제고, 이게 지금 8년, 9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2번 나왔었는데, 기억할 게 채비제는 무조건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과정 다 버려야 돼. 원칙, 예외, 4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과정 다 버려버리고 채비제는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그래. 그냥 뭘 그냥 내용을 봐. 틀린 것을 고르셔. 1번 영명하게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뭘 골라라? 없다. 내용 모르고요. 어머, 없다네? 해갖고 답을 1번은 꼭 찍었잖아요. 그러면 같은 자격증이 아닙니다. 따서, 자, 이 찍어서 따는 자격증은 기쁨이 한 5배가 됩니다. 내가 풀어서 맞춘 문제 25문제보다 없다, 포함한다, 해당한다, 있다고 해서 한 5문제 맞추잖아요. 그 기분이 훨씬 업이 돼. 없다, 틀렸다 라고 합니다. 읽지 말래니까. 읽으면 뭐 한다고. 읽지 말래니까. 외울 수 없는 것들은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다 해봤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머리 갖고 이거 소화 못해요. 죽을 때 그 다 머릿속에 쳐넣으려면 머리 터져버려. 안 된다고. 내가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른다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 없다, 틀린 편. 그 정도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남아있는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옳은 것은 지자체 토지 상환채권 발행할 수 없다. 그래서 없다, 틀렸죠? 지자체 토지 등을 소유해야 된다. 틀렸죠? 지자체 지방사 아무런 요건 없이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할 거. 시행자 없다. 아우 진짜 그만 하고 싶다. 맨날 지겹다. 해서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됐죠? 아예 없다 두 개랑 기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뒤를 자꾸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이런 건 날려주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4번을 답으로 뽑았고요. 자, 숫자 3분의 1 해서 숫자 틀리게 뽑았죠?
패턴만 잡아내 숫자 빼고 없다 틀렸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답은 몇 번? 4번. 앞에 보지 말고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뭐를 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망할 놈 자식들이 24회 때 엽기적인 문제를 구성을 합니다. 찍는 문제예요. 자,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없는 것은 나와 있죠. 이건 말 그대로 한 문제, 옛날 문제, 24회 때 문제고요. 질 떨어지는 문제야.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5번인데 고쳐봤자 의미도 없어요. 왜? 그 후로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무료의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들어놓다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유료일 때는 영리사비니까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마지막에 쭉 깔다가 마지막 단어가 무료의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쫓아가지 말라고 회차를 보면 딱 눈치를 채야 돼. 24회 때 옛날 문제야. 7년 전 문제야. 그래서 더럽게 문제를 짜증나게 구성을 해. 24회 때 문제를 본 출제위원이 이제 맨정신으로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서서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이게 문제 어려워야 쫙 여러 가지 종류를 한 문제에 담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야. 근데 다 떠나서 없다. 가보니까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 수준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옛날에는 디테일한 주제 보세요. 얘는 지금 감정가 이해 얘기가 아니라 수용 방식 전반에서 문제를 구성하는 그런 양식이고 그 다음에 24회 때 문제 이런 것들은 질 떨어지게 감정가 이해라는 특수한 주제만 갖고 쇼부를 치고 있다. 이런 문제 좋지 않아요. 이런 문제 좋지 않아요. 이렇게 안 낸다고. 요즘 문제는 수용 방식에서 쫙 모든 내용을 다 한 문제 다 도시개발 채권만 따로 놀고 나머지는 항상 이렇게 세트 도시개발 채권을 따로 노는 이유는 법조문 구조상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환지 방식 체크해 드립니다.